요즘 이재명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죠.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구속이 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전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예, 코딱지 청소부 박찬대 또한 마찬가지로 플랜 B를 운운하고 있고, 뭐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이끌어 나갈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웃긴 일이죠. 당대표가 구속이 돼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새로 물갈이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끝까지 이재명이가 뭐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까지 옥중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으로 진짜 민주당의 상황이 가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 문제가 개인적인 상태도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뭐 정서상의 문제인지 정신의 문제인지 원래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니까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통화를 했던 사람도 기억을 못한다 뭐 이래버리고 뭐 모든 게 다 막 기억이 안 난다 이랬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상 약간 좀 지능이 딸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됐죠. 최근에는 뭐라고 고백까지 해버렸어요. 안면인식 장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사진도 찍었고 같이 뭐 출장도 갔고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가지고 기억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제가 막 하다가 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력도 딸리고 뭐 지능도 딸리고 안면인식 장애도 있고 이거 뭐 어디다가 뭐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김문기 씨에 대해서 저렇게 대처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뭐 예언 아닌 예언을 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재명이가 김혜경 자기 아내도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그 전조가 있었죠, 그렇죠? 아들 문제가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은 사실상 남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뭐 아들이 뭐 남이라고 해버린다면 뭐 아내라고는 뭐 별 다르겠냐고요. 당연히 아내도 뭐 남이라고 하든지 뭐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이재명이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자기한테 불리해지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김혜경 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김혜경 씨의 논란은 김혜경 씨만의 몫이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한테 손초를 안 당한 거죠. 김혜경이도 김혜경의 어떤 논란이 자기한테까지 피해를 줬으면은 진작에 뭐 김혜경도 남이다, 나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래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뭐다? 김혜경 씨의 논란이 더 이상 김혜경 씨의 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한테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김혜경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점치기 위해서 김혜경과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배모 씨의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배모 씨는 살펴볼 것도 없어요. 이미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상태이죠. 그렇죠?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범죄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카를 가지고 기부행위를 했다. 이게 있었고 김혜경을 보호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선거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 끝나지가 않죠. 애당초 배모 씨 문제가 터졌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혜경 씨한테 초밥 배달해 줬던 거, 초밥 10인분 뭐 이런 것들 배달해 준 것 때문에 논란이 터졌던 거잖아요. 검찰은 이미 배모 씨랑 김혜경 씨 두 사람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범인 사람이 실형이 선고가 됐으니까 김혜경 씨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실형이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혜경 씨의 실형은 확정이 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김혜경 씨 논란에 이재명이까지 같이 거론이 된다면 이재명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범으로서 실형이 선고가 되는 게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마치 이제 뭐 미싱 링크인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이번에 등장을 했으니 그게 바로 배모 씨한테 심부름을 받고 그리고 애당초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을 폭로했던 사람 바로 이분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김혜경 씨의 논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법카 유용 주범이 누구다?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이다라는 겁니다. 커피 믹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주유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사실상 세금으로 썼다는 건데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딸들은 저거를 가지고 야, 하다가 진짜 무슨 뭐 커피 믹스 같은 거 산 거 이거를 가지고 진짜 기소하겠다라는 거냐? 라는 식으로 또 프레임을 씌우는데
멍청한 소리죠, 그쵸? 커피 믹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유까지 사실상 이재명의 모든 생필품 전체 다를 뭐라고 썼다는 뜻인 거예요? 법인카드로 썼다라는 것이지 커피 믹스를 쓴 거를 가지고 무슨 뭐 기소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개딸들 말고는 없겠죠. 자,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재명이 집안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도청 내 매점에서 구매한 뒤 비서실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탁상시계, 커피 믹스, 현관문에 달려있는 CCTV 건전지까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청 매점에서 사서 집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정치권에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세가 기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 한번 치러가지고 이 뭐 떨어지고 이래버리면은 진짜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막 탕진이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하면은 어떻게 된 게 재산이 주는 것이 아니라 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선거를 치를 때마다 자산이 줄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줄지를 않는다. 왜 안 줄겠습니까? 법인카드가 됐거나 무슨 뭐 지금 이제 그 경기도에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뭐 삥땅 치듯이 그렇게 메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줄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또 폭로했던 것 중에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얘기에 좀 추가적인 얘기를 덧붙인 게 있는데 김혜경 집에 샌드위치를 배달해줬다 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샌드위치를 배달해줬다가 뭐 그렇게 큰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냥 샌드위치가 아니라 이른바 이재명표 이재명 세트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호밀빵 샌드위치를 반으로 갈라가지고 닭가슴살 샐러드 뭐 하나, 그 다음에 컵과일 작은 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이 뭐 당뇨가 있어가지고 다른 샌드위치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를 진짜 뭐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막 계속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샌드위치 비용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샌드위치 비용만 얼마가 나온다? 1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좀 무슨 뭐 정신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샌드위치 집착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만 이런 식으로 해먹겠습니까? 김혜경 씨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도 더 나왔는데요. 관사 아래층과 위층 냉장고 그러니까 2대 분량입니다. 그 2대 분량 냉장고에 가득 찬 과일을 모두 박스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영화 같은 장면 한 가지가 나와요. 진짜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혜경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둘 다 무슨 뭐 영화 감독해도 될 것 같아. 어느 날 이제 그 이번에 폭로하신 분이 목격을 한 거예요. 뭐를 목격을 했냐? 김혜경 씨가 와가지고 주섬주섬 이제 그 냉장고에 있는 그 과일들을 박스에다가 넣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비서가 목격을 한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본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봐서는 안 되는 장면을 보고 차에 이제 김혜경이 타고 이분이 이제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그때 김혜경 씨가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넌지시 했다는 겁니다. 비서 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잘 견뎌야 해요. 야, 이 얘기도 진짜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일단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가가지고 법카로 계산하면은 그 카드깡 같이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꿔치기 해가지고 음식을 가져오고 김혜경 씨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게 사장이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내 법인카드로 편법을 쓰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듣고 배소연 씨가 막 길길이 날뛴 겁니다. 야, 네가 뭐 뭔데 어떻게 막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막 못한다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막 길길이 날뛰었던 거죠. 근데 워낙에 그 목소리가 뭐 컸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수화기 너머로 그 얘기가 딱 들렸던 거예요. 이 지금 폭로하신 분의 아내분한테까지 이 목소리가 다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를 계속 우리가 할 수는 없다. 당장에 그만둬라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폭로까지 하게 된 건데 그 과정에서 배소연 씨가 김혜경 씨를 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지금 폭로자를 설득했는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 배소연이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진상한테 대고 일일이 얘기 안 한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냐? 너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배소연이가 뭐 김혜경한테 뭐 수십 년 가까이 그렇게 뭐 인연을 쌓아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배소연이가 공식적인 그런 뭐 역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일까지 도맡아서 하고 그 결과 자기도 누릴 수 있는 걸 많이 누렸다라는 것인데 그 배소연이조차도 김혜경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진상의 진상이 아니라 거기도 진상이긴 한데 정진상의 진상이 아니라
김혜경이가 진상이라는 것이죠. 배소연이가 김혜경이를 볼 때. 자,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열심히 막 설득을 하니까 결국에 이제 폭로를 하기는 폭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분이 좀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 과정이 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폭로하는 게.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알기에 더 겁이 났다. 조직폭력배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이재명을 오래 봤으니 알고 있다. 저 개인의 신변보다는 가족들의 신변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로써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었으면 이쯤 됐으면 자기가 당대표직을 유지를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내려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이재명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워낙에 범죄미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갔을까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인데 이번에 조사를 받은 거는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검찰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의 성남식품연구원 부지를 4단계나 용도 상향을 해줌으로써 개발업자들에게 3천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고 그리고 그 결과 3천억 중에 일부가 정진상과 이재명한테 갔다라고 하는 게 검찰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지난번에 받았던 검찰 조사와 이번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 이거 지금까지 봤던 패턴이죠. 다만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홍보 비스무리한 걸 했어요.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몇 날 몇 시에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까지 올렸는데 이거 뭐겠습니까? 개딸 동원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개딸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비해 가지고 개딸들이 모인 숫자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일각에서 같은 경우는 한 30명, 40명밖에 안 모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경찰 추산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거. 그만큼에는 이제 개딸들도 조금씩 그래도 인간이니까 조금씩 느끼는 바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던 날 이재명도 바빴겠지만 검찰도 굉장히 바빴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빴었는데 하나가 이제 김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느라 바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송영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느라 바빴습니다. 오늘 저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던 그날 도대체 검찰이 어떤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단 봐야 되는 게 김용의 위증 의혹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를 압수했겠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김용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때 위증을 했다라는 것이죠. 검찰이 봤을 때. 근데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형벌이 셉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워딩과 그 모습만 보더라도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온 세상을 그냥 천하를 뒤흔들 것처럼 그렇게 설쳐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리고 검찰 조사만 받으러 가면은 이재명이 어떻게 돼요?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게 이제 왜 그런 거겠습니까? 재판 전까지는 뭔 얘기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언론사를 상대로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하든지 간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판에 받으러 갔었을 때 그 재판장에서 하는 얘기는 거짓을 고하게 된다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김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김용에 대한 범죄 혐의가 뭐가 있냐? 유동규 씨로부터 그리고 또 대전로 일당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검찰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점까지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일단 추정을 해봤을 때 김용이 유원홀딩스 이 유동규 씨 사무실 아닙니까? 거기서 1억 원을 받은 날짜가 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2021년 5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판이 열리고 나니까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용을 수호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떻게 5월 3일에 돈을 받았다는 게 유력하다라는 것이냐? 그거는 검찰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절대로 그때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김용이 자기 집무실에서 나와 업무 협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랍시고 휴대전화 캘린더에 일정이 담겨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진까지도 공개를 했었는데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죠. 휴대전화에 일정이 기록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뭐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언제 보기로 했죠. 뭐 오늘 만나면 어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테니까 그 일정에 담겨 있는 사진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뭘 공개하면 되겠습니까? 일정이 저장이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명백하게 김용의 뭐 무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고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었고요. 결국에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가지고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증언하기 직전에 이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폰으로 그 김용의 일정이 저장이 되어 있던 갤럭시 캘린더를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증언한 직후 집에 가 보니까 그 갤럭시 휴대폰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김용을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갤럭시 휴대폰을 쓰고 있었고, 근데 재판에 오기 직전에 그 갤럭시 휴대폰을 이렇게 이제 두고 지금 현재 쓰는 아이폰으로 달력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을 제출했던 것인데, 재판이 끝난 직후 집에 가서 보니까 그 갤럭시 휴대폰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의심스럽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검찰이 이 사람이 위증했다라고 하는 걸 잡았던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출입 내역인데요. 분명히 2021년도 5월 3일에 자기 집무실에서 김용을 만났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집무실의 출입 기록을 보니까 김용의 차량이 출입한 내역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딱 그 시간에 김용의 차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김용 사무실 주차장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검찰이 보기에 김용이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았고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USB 기록인데요. USB를 보니까 그날 오후에 김용이 자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라고 하는 내역까지도 검찰이 확보를 했던 겁니다. 이 내역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텔레그램, 그 자료 같은 거를 다운받았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텔레그램을 왜 씁니까? 보안과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뭐 텔레그램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텔레그램에서 메신저에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하는데 이거를 뭐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USB에다 옮길 일이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 기록을 통해서 주차 기록과 그다음에 USB를 다운받았다라고 하는 기록, 요 두 가지를 통해서 김용이 그 시간에 이 사람을 안 만나고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질문이 드는 거겠죠. 아니 도대체 무슨 깡따구가 있길래 무슨 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대놓고 재판까지 나와가지고 위증을 했던 것일까? 도대체 위증을 했던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정체가 바로 이홍우라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원장직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깊숙하게 이재명의 뭔가 다른 사업이나 다른 어떤 일들에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김용이 살아야 자기가 산다라고 판단했으니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위증까지 내가 하면서 김용을 지키겠다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용호를 지금 뭐 좀만 지나면은 뭐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또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의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검찰이 또다시 압수수색을 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송영길 전 비서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연길이 같은 경우는 길길이 날뛰고 있어요. 주변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날 소환하라 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조금만 가면은 자기를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변 사람들 소환하지 말고 날 소환해라. 오케이, 그럼 너 이제 소환할게. 소환해서 불력하면 이제 또 그때는 뭐라고 할까 궁금해지는데, 송영길이 이제 그 비서까지 전 비서까지도 소환 조사가 되고 압수수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20대 막내 비서까지 압수수색을 하나라면서 혼자 사는 전직 비서의 자취방까지 털어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20대가 됐거나 30대가 됐거나 40대가 됐거나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 연루가 돼 있으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죠. 20세는 무슨 뭐 압수수색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뭐 혼자 사는 전직 비서의 자취방까지 뭐 들춰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때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 가지고 그 뭡니까? 그 MBC 기자 뭐 이렇게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할 때도 뭐 속옷까지만 들춰봤다 뭐 이런 얘기를 그 기자가 막 떠들어댔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좌파라고 하는 인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막 훈련을 받고 나와가지고 대처하는 맛이 다 비슷한 것 같아. 아니 도대체 혼자 사는 전직 비서가 뭐가 중요한 것이고 20대가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범죄면에 연루가 돼 있으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